1.2kg짜리 노트북에 라이젠 옥타코어 CPU를 때려박으면 과연 성능은 얼마나 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빅스마일데이 기간에 선택한 노트북은 에이서 스위프트3였습니다. 한국에 첫 번째로 출시된 르누아르 울트라북 중 하나죠. 오늘은 벤치마크와 게임 성능 등 성능 리뷰를 진행할 거고 추후에 종합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 선택 가능한 옵션 중 가장 높은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라이젠 7 4700U CPU 그리고 온보드 램 16GB 탑재한 제품이죠. 4700U는 무려 8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입니다만 하이퍼 스레딩은 적용되어 있지 않아 8코어 8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CPU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스펙을 살펴보면 제 거인 SSD가 하이닉스의 256기가 제품이 탑재되어 있었고 250Hz의 보급형 디스플레이, 48Wh의 배터리,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인텔 AX200 고급 랜 카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벤치마크 결과로 넘어가서 동급의 인텔 제품이나 AMD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이 노트북의 CPU 성능과 내장 그래픽 성능이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CPU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네벤치 R20입니다. 처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30W까지 전력이 올라가지만 몇 초 이내에 18W로 전력이 떨어져서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18W에서 올코어 2.7에서 2.8GHz 클럭을 유지하며 70도 초반의 온도를 찍었습니다. 최종 점수는 2496점이었고 싱글코어 점수는 440점이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 기준으로 사실상 인텔 헥사코어 i7-10720U를 포함한 모든 저전력 CPU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헥사코어 고성능 CPU i7-9750H 중에서 전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했던 한성 아방가르드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8W라는 적은 전력과 굉장히 안정적인 온도를 고려해봤을 때 다른 레벨에 있는 수준이죠. 다만 25W 이상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레노버의 경우 헥사코어 4500U를 사용하고도 스위프트3에 거의 근접한 점수를 뽑아내는 만큼 스위프트3가 4700U의 성능을 잘 뽑아준다고 하긴 힘들 듯 합니다. 다음으로 긱벤치입니다. 긱벤치 싱글코어 1107점, 멀티코어 4966점으로 측정되었고 시네벤치와는 다르게 긱벤치에서는 인텔 i7-1065G7이나 i7-10710U 성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대표적인 테스트용 파일인 블렌더 BMW 파일을 CPU 렌더링 하는데 6분 31초가 소요되어 i7-10710U 헥사코어 CPU 이상으로 더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의 일상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에서는 총점 4786점으로 아이스레이크 i7의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까지 AMD CPU가 부족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3D마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총점 3116, 그래픽 3419, 피직스 12332점으로 확인되어 그래픽 점수 자체로는 거의 MX250에 준하는 점수로 확인되었습니다. 피직스 점수의 경우 아이스레이크 i7보다 높았으나 코멘레이크 헥사코어 i7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3의 경우 저전력 노트북 중에서도 전력 소모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어댑터를 연결했을 때와 제거했을 때 사실상 점수 차이는 없었습니다. 긱벤치 오픈쉘 점수는 11773점으로 측정되어 MX250과 비슷한 점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AMD와 화를 내야 할지 어도비와 화를 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테스트에 비해서 너무 성능이 떨어져요. 개인적으로는 어도비에 화를 내고 싶네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1080p 시퀀스 인코딩이 무려 16분 20초가 걸려 외장 그래픽 탑재된 노트북은 물론 인텔 내장 그래픽 노트북보다도 더 떨어지고 심지어 라이젠 전세대의 피카소 3500U와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텔 CPU는 인텔 내장 그래픽의 퀵싱크 비디오 기능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인코딩을 도와주긴 하지만 이 결과의 차이를 퀵싱크만의 탓으로 돌리기도 힘든데요.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지 않는 VBR 투패스 인코딩에서도 아이스레이크 i7-1065G7보다 더 느렸어요. 그리고 타임라인에서의 플레이백도 인텔 내장 그래픽 노트북보다 훨씬 더 많이 버벅거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작업 관리자를 확인해보니까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 시에 CPU 사용률이 고작 30%대, GPU 사용률이 고작 10%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르누아르 CPU의 성능을 프리미어는 전혀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리뷰를 참고해보았을 때 다빈치 리졸버 같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느리지는 않다고는 하는데 어도비에서 이 부분을 언젠가 수정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이 노트북을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SSD는 제 거인 하이닉스의 제품이 사용되었고 무난한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최고 옵션 보존에서 평균 110프레임대 1% 하위 80프레임 정도로 확인되었고 실제 게임에서도 플레이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발로란트의 경우 훈련장에서 스킬 난사했을 때 기준으로 최하업 평균 90프레임대, 최상업 평균 40프레임대로 확인되어 롤만큼 아니어도 옵션 조정했을 때 충분히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그보다는 조금 사양이 낮은 배틀로얄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 최하업 기준으로 훈련장에서 평균 30프레임대, 연막탄 같은 효과를 사용했을 때는 20프레임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1% 하위 프레임은 10프레임대로 나와서 사실상 게임을 실행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문명 6의 경우 내장 벤치마크를 확인해보았고 중업에서 평균 프레임 40프레임대로 게임의 특성상 이 정도면 충분히 플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GTA 5의 경우 이전 갤럭시북 이후에 사용하였던 옵션을 테스트해보았고 해상도는 풀 HD, 옵션 세팅은 대충 중하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가장 실제 게임 플레이와 비슷한 마지막 자동차 씬의 프레임 측정하였고 평균 55프레임, 1% 하위 43프레임으로 어느정도 플레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터리는 48Wh의 용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밝기 50%, 음량 30%로 풀 HD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시청하였을 때 6시간 20분 정도 버텨주었고 이는 과거 피카소 시절과 비교하면 더 나은 배터리 타임이고 비슷한 배터리 용량의 인텔 노트북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유튜브가 아니라 단순 문서 작업 시에는 배터리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고사양 작업 시에는 배터리가 훨씬 짧아질 수 있겠죠. 100% 밝기로 GTA 5를 플레이하는 배터리를 빡세게 사용하는 세팅에서는 대략 1시간 40분 정도 배터리가 버텨주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시 온도의 경우 GTA 5 플레이 시에 70도대 초중반 정도로 확인되어 그다지 높게 올라가진 않는 모습이었으나 키보드 덱의 표면 온도는 제법 높은 편이었습니다. 팬 소음은 애초에 하드웨어를 극한까지 사용한 세팅이 아닌 만큼 최고 팬 소음은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르누아르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만큼 리사수님은 보답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스위프트 3에 들어간 4700의 옥타코어 CPU는 적은 전력 소모, 적은 발열, 적은 소음을 가지면서도 저전력 CPU를 뛰어넘는 수준의 CPU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가 7 내장 그래픽은 3D마크 벤치마크 상에서는 MX250의 준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게임 성능은 MX250보다 떨어지지만요. 그리고 배터리 타임 역시 더 이상 인텔 노트북에 비해서 약점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졌죠.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의 경우처럼 르누아르의 성능을 아직 전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영상 편집용으로도 쓸 수 있는 울트라북을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르누아르 노트북 알아보기보다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제품으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무게를 원하면서도 CPU 연산 능력이 중요한 작업을 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빠릿빠릿한 울트라북을 원한다 하시는 경우에도 르누아르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